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오늘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IM증권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에 대한 공부 들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T 다이내믹스, 사실 지난주에도 현대로템이라는 좀 굵직한 방산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도 방산에서 픽을 하셨네요. 예.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네. 다 이제 최고치를 끊고 미국 기업만 빼고 네. 뭐 유럽이라든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방산 기업이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무기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업체가 글로벌에서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 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다 아시는 단어같이 신냉전 시대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나토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는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로 양분해서 생각하면서 이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무기를 해야겠다. 그런 이제 그 흐름이 분명히 나타났고 그 흐름에서 6월 달에 매년 나토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한국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정상들을 초대해서 아시아 쪽에서 중국에서 내려오는 아시아에서 막아야 된다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큰 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의 흐름 하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 이후에 계속 요구했던 건 뭐냐면 나토한테 너네들은 무임승차한다. 우리가 미국에서 나토 회원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데 너네들은 그거만큼 지불을 안 하기 때문에 GDP의 3%, 5%까지 늘려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다가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이제 그만두는 협상을 하는 와중에서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거의 배제하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주국방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재정 확대 정책에서 무기 수요를 많이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쟁이 발생됐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무기 수요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중국과의 분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세계 지역에서 무기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글로벌로 방산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업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를 했기 때문에 무기에 대해서 빠르게 만들어야 되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성능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1990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주의라고 그러죠.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냉전 시대가 종료되는 대신에 이런 무기에 대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좀 그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신경을 쓰면서 다른 방산 기업들이 캐펙스를 늘리고 하지만은 공급망 자체가 아직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빨리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가 글로벌리 빨리 만들 수 있는다는 장점 플러스 가격하고 성능이 좋다는 장점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수출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매수가 좀 쏠리고 있는 양산입니다. K방산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성비죠. 기술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입니다. S&T 다이내믹스 투자 포인트 바로 만나보시죠. 튀르키예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 수출 계약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차고 하나는 전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 공격을 할 때는 전투기로서 폭탄을 내려뜨려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전차가 돌격대 입장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가전이라든지 그런 걸 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무기가 가장 필수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에 대한 수요는 각 나라에 아주 많이 수요가 있는데 전차를 만드는 업체는 딱 세 군데 있습니다. 네. 미국, 독일, 우리나라. 이렇게 세 군데 있고 우리나라 중에서도 현대 로템이 단일적으로 독점적으로 K2 전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 트리케이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국방력을 많이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그래서 트리케이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현대 로템으로부터 전차 기술을 라이센스 받아서 전차를 만들었는데 그게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입니다. 그래서 알타이 전차에 대해서 당연히 부품들은 현대 로템의 부품과 그다음에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 그다음에 HG 현대 인프라코어의 엔진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우리나라 부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2022년부터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를 다 통과해서 2023년부터 알타이 전차를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S&T 다이내믹스는 변속기를 만들기 때문에 변속기에 대한 계약을 2027년까지 921억을 계약하고 옵션 계약으로 2030년까지는 1,700억을 계약해서 총 2,300억을 네.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 K2 전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K2 전차 4차 양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 동사에 직접적으로 어떤 수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K2 네. 전차는 말 그대로 4차니까 네.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그런데 항상 이제 우리가 만들면서 항상 부품들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출할 때 국산화만 해야지 다른 정부의 그의 득을 안 들어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차, 3차에서는 변속기에 대한 국산화가 안 되고 독일의 랭크사 변속기가 들어갔고 엔진은 다행스럽게도 HG 현대 인프라코어의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다가 4차 양산이 올해부터 진행되는데 지난해 10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동사의 병속기로 네.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4차 양산부터는 적용이 된다. 근데 보다 큰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할 때 동사 변속기가 이제부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로템이 지금 수주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가 폴란드. 아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폴란드에 대해서 800대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금 수주를 받을 건데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180대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만은 향후 수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동사의 변속기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루마니아에서 지금 한 250대 내지 300대에 대한 전차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수주가 가시화되면은 동사의 변속기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가 가시화되면 당연히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측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실적 선방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에 연동이 됐습니다. 네. K9 자주포에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폴란드 항으로 많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K2 전차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붙여지면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보다 중요한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K2 전차를 중동형에 납품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중동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랭크사 때문에 독일 정부에서 중동으로 수출하는 걸 금지시켰는데 지금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T 다이내믹스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만나봤습니다. 차트적인 분석과 함께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어디까지 목표 주가 설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퍼 기준으로는 한 13배 정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현대 로템이 수주 받는 거 플러스 중동황용으로 나간다고 치면은 변속기는 엔진보다도 ASP가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